안녕하세요. 미울지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우선 제가 주가의 흐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처음 영상을 접하시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접하기 쉬운 기업 분석 영상이나 종목 추천 영상, 워런 버핏 영상, 과거에는 얼마나 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귀에 더 잘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면 그런 영상만 보면 주식 생활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럼 그 오른 만큼 나의 계좌도 올라가야 하는데 보통 증시가 올랐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 오르는 시절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상승하는 수익률만큼 나는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는지, 물은 어떻게 타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S&P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10% 올랐다, 뭐 20% 올랐다, 상승했다 하면 그건 나의 계좌 상승률이 아니거든요. 대응을 해서 상승률을 따라가야 하는데 보통 상승했습니다 하면 언젠가는 내 평단에 오겠지 기다리는 주식 매매를 하시게 됩니다. 저의 영상이 이해가 안 가도 계속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벌게 해드리려고 제가 직접 만든 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돈 벌고 싶으시면 계속 보세요. 이해되실 때까지. 안 되시면 꾸준히라도 보세요. 언젠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신다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시 뉴스는 반복해서 보세요.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최신 뉴스만 보지 마시고 과거 뉴스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하지만 증시 뉴스는 다 비슷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그 증시 뉴스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증시를 차트에 묻혀서 혹은 차트를 증시에 묻혀서 해석을 합니다. 쉬운 것만 보면 수익률은 크지 못합니다. 계속 발전하는 주식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JP몰간과 은행 이야기 한 영상을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니 구독자 한 분이 댓글에 저를 위해 대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에는 주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JP몰간은 115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JP몰간 진짜 115불에 맴도네 하고요. 주가의 흐름은 변할 수 있지만 하여튼 115불, 그리고 하락했을 때 최저점 106불 부분, 이 부분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식은 쉬운 게 아니다.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 TMV, TLT 등 잘 생각해 보시고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은행주에 영끌어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리고 하나 살짝 짚고 넘어갈까요? 아마존 주가 너무 비싸다고 했던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할이 필요하다고 아마존 분할을 했네요. 저의 영상들이 여러분들 주식 생활을 몇 단계 발전된 수준으로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저 사람 주식 좀 하네 하고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해 안 되면 내가 갈 길이 아직 멀었구나 하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제가 차트를 보거나 증시를 보거나 기업 분석을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아직 멀었구나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3일 동안 7% 정도 올랐는데요. 2020년 11월 이후 월간 최대폭이었습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요. 애플의 실적의 해석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지출을 줄일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이폰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고 공급망 문제도 완화가 되고 있다고 했고요. 미주얼이 계속 말씀드렸던 소비와 수요를 잘 봐야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파월이 금리 올리려고 명분을 삼은 고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증시에는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고 해드렸습니다. 개인적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삼성 갤럭시 S22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식하려면 애플을 쓰라는 이야기가 도는데 제 친구들이나 주위의 전업 투자자들 보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터진다는 이유인데요. 앱이 잘 돌아간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폰만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주식 플랫폼들에서 에러가 많이 나고 인터넷도 너무 안 터지고 해서 익절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돈 까먹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지금 매수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아주 조금의 시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애플로 아직 소비가 줄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서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가 아닌데 경기 침체의 두려움으로 증시 하락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가지표 나왔는데요. 좋은 해석만 나오려고 하니 6월 PCE 지수는 후루룩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6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6.8, 전월 대비 1.0 올랐는데요. 근원 PC는 전년 대비 4.8, 전월 대비 0.6 올랐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PC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참조되는 물가지수라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지표인데요. 근데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아서 9월 금리 인상의 결정을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왔는데 임금 상승도 올라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주지 못하면 사람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임금 상승이 일어나면 제품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상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FOMC 이후에 상승이 컸었는데 금리 인상 조절이라는 이유다라고 다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드렸고요. 이전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금리 인상 조절의 명분이 있었는데 지표들이 따라주지 않으니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 조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인플레이션이 향후 잡힐 거야 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잡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베어마켓 랠리다, 베어마켓은 끝났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금요일에는 톱니가 나와서 베어마켓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톱니가 베어마켓은 끝났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차트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톱니는 차트 안 본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이 빨간 선이 전체 증시의 하락 추세선이고요. 보시면 계속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하얀 선 위로도 올라오지 못하고 올라오는 타면 빠지고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얀선 위로 올라와 주었고 몇 차례의 양봉으로 큰 틀의 하락 추세선 부근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톱니의 이야기는 조금 빠르게 베어마켓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톱니도 알 거라 생각하는데요. 곧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말을 뱉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톱니도 이번에 초였나요? 조금의 부족했던 예측으로 증시를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베어마켓이 끝났다, 안 끝났다 라고 말을 하라면 저도 베어마켓은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맞으면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차트 보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면 저의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의 주변도 저와 똑같은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베어마켓 아직 안 끝났다, 컨펌이 안 됐다 라고 말을 하죠. 저 빨간 선을 넘어주고 그 후에 주가의 움직임에, 주가의 흐름에 베어마켓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확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톱니의 말과 베어마켓이 끝났다는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시면서 상승하면 즐기시고 차분히 증시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상황의 해석을 드리면 저점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입니다. 아마 좀 100불 밑으로 못 내려갈 것이다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톱니가 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고점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은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나와야 하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상승 랠리로 전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하락할 때도 오르면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하고요. 내리다 오르거나 어떤 상황에서 반등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술적 반등이 끝났다라고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끝나고도 향후 나오게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스갯소리로 영웅이 되기 위해서 베어마켓은 끝났다라고 우선 던져놓겠습니다. 연준들 말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뉴스들로 증시가 움직이니 그곳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증시의 제일 중요한 건 실물 경제입니다.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나라에서 방어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근원이라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절이 가능하고 약간의 눈속임, 속임은 아니지만 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진짜 경제가 좋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향후 증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MD 주주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틀릴 수는 있지만 좋은 확률상의 주가 흐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차,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EPS도 보고 다 봐야 합니다. 찍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주주님들, 이번 기업 실적이 최악만 아니면 급락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반도체 쪽에 안 좋은 뉴스들이 눈에 보여서 급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업 실적이 나온다면 지금 주가는 좋은 자리입니다. AMD는 이미 매수와 물을 타는 작업을 했지만 만약 물을 타야 한다거나 AMD를 계속 이끌어 가실 분들은 100불 넘어가기 전에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90짜리면 단기적으로 좋은 매수 자리입니다. 만약 하락하면 내려갈 수 있다 보는 지점은 70부근이고요. 확률은 낮아 보이는데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115, 120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조건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제가 항상 아직 증시는 괜찮다 하면서 왔는데요. 지금도 역시나 증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실물 경제는 괜찮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 같은 이야기와는 또 다른 증시 해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